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6월 29일 수요일 통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입고된 미녹시딜 특가 모임전, 모음전, 먹는 미녹시딜 알약, 여성용 미녹시딜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탈모는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0.1%가 하향된 수치인데요.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6%,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오늘 수치는 확정치로 지난달 공개된 잠정치 마이너스 1.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1,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위기죠. 다만 1분기 역성장은 주로 무역 적자와 기업들의 재고 투자 감소 때문으로 그나마 미국 경제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자, AP통신에 따르면 사상 최대 규모였던 1분기 미 무역 적자가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고요. 작년 1분기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상품 재고를 과도하게 늘렸던 기업들이 이후 재고 투자를 줄인 것이 전체 GDP를 0.4포인트 깎아내렸습니다. 반면에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1.8% 증가했고요. 기업 투자도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나마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살아나야죠.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11시 42분이거든요. 현재 시각 한번 시장 볼까요? 좀 전에 반등이 올라왔는데 또 요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또 밀리네요. 오늘은 초반부터 다우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스닥과 S&P 500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유가. 오늘 유가 내려가는데. 두 번째 뭐죠? 금리. 오늘 금리도 내려가는데. 상당히 이러면 안 좋은 시그널이죠. 금리도 받쳐줘, 유가도 받쳐줘. 근데 나스닥 못 가, S&P 못 가. 그럼 언제 가라고? 힘내라. 우리가 끝까지 너희들을 응원하마. 참 마음으로는 진짜 팍팍팍팍 정말 팍팍팍팍.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것, 그래도 여러분 개인 소비 지출, 기업의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 성장률을 종전보다 1.2포인트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렸습니다. 1.2포인트 내린 2.5%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종전 3.7%에서 2.9%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뉴스들. 한국 지금 코스피가 참 문제죠. 다시금 2,400이 무너졌고요. 환율도 다시금 1,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 좋은데. 가상화폐가 급락하자 북한의 해커가 훔친 코인 가치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실컷 해킹해서 훔쳐놨더니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 자,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잇따라 대미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 바이든이 계속해서 대만을 공들인 우려가 있죠. 자, 좀 전에 태시간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미국에서 기름값이 치솟자 테슬라로 갈아타서 우버, 리프트 운전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3배 가까이 됩니다.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유가가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그런데 오늘 테슬라가 또 인원을 감축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네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사무직이 아니라 오토파일럿 관련 직원이랍니다.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00명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샌마테오에 있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여기서 일하던 350명의 직원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200명의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샌마테오 사무실에는 주로 고객 차량의 오토파일럿 관련 데이터를 평가하고 AI, 인공지능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른바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직원들은 주로 데이터 주석 전문가들로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최근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된 부서 위주로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사 부서 직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감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또한 최근에는 입사 2주 만에 해고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는 항의가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지난 22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전체 인력의 3.0에서 3.5%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한 최근 임원들에게 보낸 전 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인력의 10% 감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해진 급여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하겠다는 뜻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가 시간제 근로자 수를 늘릴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해고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직원은 전체 인력의 약 3.5 정도일 것이다 라고 머스크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월마트 관련 소식인데요. 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FTC가 사기와 관련된 돈인 줄 알면서도 송금 처리를 한 혐의로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법원에 고발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월마트가 사기로 의심됨에도 지급금을 내주었고 고객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월마트 가면 거기 뭐 머니오더뿐만 아니라 송금 서비스 업체, 워스턴 유니언, 뭐 머니그램 같은 송금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돈 되는 거 다 하죠. 월마트 직원이 사기로 인한 송금을 처리한 탓에 매년 소비자들이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송금액을 되돌려주고 제재금도 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이 월마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사기 조직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월마트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야, 잘 알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지? 지네도 스스로 떼니까. 그럼에도 월마트가 이런 송금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장에서 사기와 연루된 송금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월마트는 이에 대해 사실에서 결함이 있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소송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월마트는 인정하지 않겠죠. 최근에 재고도 쌓이고 소송도 당하고 연일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암울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세계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의 칩 부족 있잖아요. 반도체 부족. 올해 안에 끝난다도 아니고요. 내년 2023년 안에 끝난다도 아니고요. 2024년에 끝난다도 아니고요. 2024년까지는 벗어나기 힘들다. 그럼 2025년도가 돼서야 조금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대박. 3년이나 걸리네요. 야, 그럼 3년 동안 엔비디아 못 간다는 얘기야? 반도체는? 반도체가 못 가면 앞으로 어떻게 뭐가 가죠?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추측과 예측일 뿐이지 뭐 예측대로 움직이면 다 부자가 됐죠. 그렇죠? 자, 미국의 로컬 소식 가운데 몇몇 중요한 소식들 제가 좀 묶어서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 뉴스도 몇 가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가주 굉장히 덥죠. 또 오늘은 조금 시원하네요. 90도가 연일 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80도대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증오범죄가 3년째 증가하면서 지난해엔 전년보다 무려 33%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아시안의 증오범죄가 무려 177%나 증가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자, 부동산 소식입니다. 주택가격이 4월에도 전년에 비해 20.4%나 상승했으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충격이거든요. 둔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상승 속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둔화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냉각될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메디칼과 캘프레시를 제공하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캘프레시 즉 식품 제공은 55세 이상만이 대상이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법을 폐지하자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는 캘리포니아주에 폭발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금 비싸고 뭐 물가 비싸고 저것 때문에 많이 몰려들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거부세를 전격 철회함에 따라 두 북유럽 국가의 나토 가입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겠다. 아니, 우크라이나에 무기 팔아먹더니 미국이 지금 무기 장사해서 지금 위기를 넘기려고 그러네요.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에 합류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차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경호원 목을 졸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뭔 소리야? 그런 적 없어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야, 만약에 근데 왜 말렸지? 내버려 두지. 트럼프가 운전대를 뺏고 만약에 저기 갔으면 트럼프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된 거죠.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르국자를 태운 텍사스주의 침통 지옥 트레일러 참사의 희생자. 무슨 말이냐면 멕시코에서 트레일러 타고 미국으로 지금 넘어오려고 하는 열사를 해야 되나? 예. 텍사스 진짜 뜨겁거든요. 더운 게 아니라. 참사. 예.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모두 51명, 남성은 39명, 여성은 12명, 그중 5명이 어린이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멕시코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미분들. 그분들은 통기뉴스를 안 듣지. 뭐 미국도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익히 목숨 걸고 넘어온 이들이 코로나 때를 거치면서 지금도 다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미국이 인력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식도암 항암 치료에서 표준 항암제의 단독 치료보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투여할 때 더 큰 치료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 뉴스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터키에 F-16 전투기를 판매키로 했답니다. 이야, 참 돈 잘 버네. 전투기 누가 만들죠? 네, 락히드 마틴이 만들죠. 자, 틱톡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애플하고 구글 측에다가 틱톡 퇴출 다시 해라라고 하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틱톡의 성장세 정말 무섭거든요. 틱톡, 무서워, 너무 무섭습니다. 영국의 잔슨 총리, 여전히 사면총하네요. 파티게이트가 또 도마 위에 올라서 의회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의 82%, 한국인의 80%가 중국이 싫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암호화폐 헤지 펀드인 3AC라는 회사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현재 녹음하는 시간에 비트코인의 가격 한번 볼까요? 아, 2만 불이 깨졌다가 가까스로 올라왔네요. 2006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코인 어렵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 마지막 소식은 원숭이 두창 소식입니다. WHO가 아동, 임산부까지 감염되는 원숭이 두창이 최근에 확산세를 보면서 자, 비생대책위원회를 재소집했고요. 미국도요, 원숭이 두창 백신을 종전보다 훨씬 양을 많이 늘려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까지 저희가 준비한 통키 뉴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 뉴스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